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휘시얼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조금 약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섹터가 관심이 있지만 오늘 또 갑자기 또 새벽에 이슈가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쪽에서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어치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자, 이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테슬라를 구입할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권혁중 평론가께서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애호가 말 그대로 지지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트위터에서도 이미 예전에 이미 좀 지난 얘기지만은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쓸 정도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과연 자산 기능도 있느냐, 그다음에 화폐 기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누누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이제는 그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회의론자들이 졌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 두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일단 자산 가치 기능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자산 가치는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기능이 문제였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거래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뉴스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거래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폐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 수단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론자들이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산 기능도 없고 화폐 기능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양보했어요. 그래, 자산 기능은 있어. 하지만 화폐 기능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난 밤이었죠. 이제는 이런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미 그 선물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공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화폐 기능까지도 비트코인이 갖게 됐다는 점.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럼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고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다시 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발행량이 총수가 2,100만 개로 이제 한정되어 있죠. 근데 현재까지 1,800만 개가 채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채굴됐긴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고요. 딱 한 개 수용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효량에 딱 한 개의 희소성이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는 매력이다. 이런 희소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치 부여가 됐죠. 이미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선물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 부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다시 한번 불거진다. 오늘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결제 부분 이런 어떤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수급 자체가 이제는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돌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주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현재 잠시만 살펴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4,9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5천만 원도 돌파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비트코인에 뜨거운 관심이 또 쏠리면서 자산이 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아까 권혁중 평론가 이야기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비트코인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가? 가상화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또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투자 수익 포인트 어디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지금 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드려야겠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자산 가격 예측은 어렵습니다. 주가 예측도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면 좋다, 뭐 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제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부정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걸 투자하는 거 어쨌든 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격이 어쨌든 그 수량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게 있고,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뛰어들고 화폐로서의 자산 가치가 인정받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는 확실히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이 순간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는 확실하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 다른 수많은 가상화폐들까지 비트코인의 선례를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만 이제 발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진행돼 왔던 건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누구나 또 생산을 할 수가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화폐가 널리 인정을 받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화폐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몇몇 화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두려운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다른 가상화폐 가격까지도 이제 급등하고 모두 다 끌어올려지고, 근데 이런 흐름에 편승했을 때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이 크게 무너졌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은 이게 가치가 적정하다 이런 부분을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끌어올려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좀 위축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뭐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통 꼽을 수 있는데, 관련주로 엮인 90% 이상의 이유는 결국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이제 지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뭐 비덴트나 우리기술 투자에 갑자기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된다, 요 정도까지만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항상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덴트, 뭐 우리기술 투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 모두 다 급등하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염두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격에서는 당연히 뭐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그러니까 관련주든 아니면 직접적인 가상화폐든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힌트를 보자면 네. 저는 보안주. 보안주가 좀 뜨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암호화폐 기술,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보안된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뭐 K사인이라든지 뭐 라운시큐어, 뭐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인데,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파급력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분명히 찾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파급력이 모바일 보안 관련된 섹터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모바일 보안주 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보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은 보안주에 오히려 시선을 돌려보자. 우리 가상화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조금 그 다음 차순으로 올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보안주를 좀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권혁준 평론가께 질문 드리면, 아까 뭐 오현진 팀장님도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다른 가상화폐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더리움도 많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가상화폐들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비트코인만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비트코인만 쏠리게 되고요. 물론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죠.
180만 원이 이제 돌파를 한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보다는 역시나 지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테슬라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가상화폐만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관련된 주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보안주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4차 산업과 관련돼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묶여왔고요.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거 봤을 때 기술이 진보하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것인데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왔던 거는 이제는 뭐 채굴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서버에 대한 아니면은 이런 그 채굴에 대한 이슈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따라붙는 게 항상 반도체이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테슬라발 일론 머스크가 요즘 한마디 하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비트코인 차례였는데 그래서 한번 두 분께 의견을 구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서 파생돼서 다음 타자로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잡자라는 의견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보안주, 반도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달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